2014년 달러도 암호화폐도 아닌 정체불명의 기묘한 통화가 등장했다. 그 이름은 테더. 1달러를 맡기면 1테더를 주겠다. 달러처럼 안정적이고 암호화폐처럼 빠른 새로운 형태의 돈. 디지털 달러라는 이름에 시장은 열광했고 거대한 유동성이 빨려 들어갔다. 그러나 불편한 의문은 피어올랐다. 정말 테더 안에 1달러가 있는 걸까? 불투명한 회계, 석연찮은 준비금.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경고한다. 테더는 신뢰로 포장된 디지털 시한폭탄이다. 우리가 믿고 있던 1달러의 약속, 그 끝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1달러의 달콤한 약속으로 세상을 홀린 스테이블 코인. 과연 테더는 눈부신 혁신일까요? 테더, 디지털 달러, 그리고 암호화폐 패권 전쟁까지 그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세계의 문을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1달러의 약속. 비트코인의 철학을 읽고 지정학적 전략을 해석하는 키커, 미래에서 온 키커 오태민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차세대 달러 무기로 키우려고 한다는 말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처음 볼 때부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 CBDC를 쓰지 않고 이렇게 민간 기업인 스테이블 코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연준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CBDC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정치 풍토에서 그 CBDC는 처음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네. 만약에 CBDC를 발행한다면 그냥 누구나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특히 정부가 다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가 심했고요. 뒤에서는 상업은행들이 로비를 통해서 반대했습니다. 상업은행들이 반대한 이유는 연준이 CBDC를 발행해서 민간 기업과 개인들한테 바로 돈을 넣어주면 은행을 거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은행의 당좌 예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업은행들의 반대 로비였는데 명분은 프라이버시로 이게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재선을 하면서 들고 나온 이제 아젠다 중에 하나가 이 CBDC를 없애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빠르게 서명한 것 중에 하나가 CBDC 반대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예금 통장이고 국경 없는 양도성 예금 증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수님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이 표현대로라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의 확실한 보증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새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고요. 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입니다. And we are going to put a lot of thought into the stablecoin regime. And as President Trump has directed, we are going to keep the U.S. the dominant reserve currency in the world, and we will use stablecoins to do that.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왜 미국한테 중요하냐? 미국 국채에 대한 시장 수요 때문에 그렇다. 네. 2조 달러 정도의 수요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바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직접적인 수요자는 외국의 민간 기업과 민간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USDT나 USDC 같은 것을 확산하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나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시민과 기업들이 그 자국 원화 대신이나 외화 대신에 달러를 선택한다는 건데요. 이게 얼핏 이해가 안 되겠지만 터키의 리라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나라의 국민들은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도 자국 정부가 발행하는 그런 휴지 조각이 되곤 하는 그런 돈보다는 달러를 소유하려고 하겠죠. 미국 정부는 그렇게 달러의 수요를 늘리면서 반대로는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살 수 있으니까요.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 많이 부각이 되면서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테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준비 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들여서 여기서 또 수익도 내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이 테드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인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 테더라는 게 USDT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 중국 자본에 의해서 형성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지금 시장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테더사 하나가 가지고 있는 국채량이 우리나라랑 맞먹습니다. 아, 독일보다 앞서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근데 이 테더에 대한 문제는 한 5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미국의 정식 허가를 받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회계 처리가 투명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미국의 검찰들이 계속 뭐 속된 말로 괴롭혔습니다. 뭐 이렇게 자료를 내라 그리고 뭐 벌금도 때리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테더사가 안전한 미국 국채만 소유한 게 아니라 굉장히 모험적인 회사 주식이나 그다음에 귀금속,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에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지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안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건 테더사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만 보유하라는 겁니다. 미국 국채만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 고객들의 한꺼번에 예금을 이렇게 찾을 때 응하지 못하면 그 부도가 이제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이렇게 패깅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내 달러 돌려줘 하면서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도산이 이제 금융권을 흔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 지정학적 무기처럼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의 경제 전쟁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시각에서 이제는 좀 코인을 바라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이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는 건 중국이고요. 네. 이 중국을 겨냥해서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면 그 유탄을 유럽과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맞게 될 겁니다. 특히 유럽이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결국은 그 어떤 나라 국민들이 자국의 돈보다 달러를 더 소유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유럽에도 유로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장 점유율이 1% 안팎이고요. 99%가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뭐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그래서 ECB라고 하죠.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경제학자들하고 관료들하고 논쟁 중인데요.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키우는데 이거 막아야 되냐 막아야지 말아야 되냐라는 이제 논쟁을 그 경제학자들하고 하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무조건 막으라고 하고 있죠. 근데 막을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EU의 관료들은 이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어떤 대비책을 서야 된다라는 건데 아무튼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시키면 각국의 통화 조절 능력이라든가 이자율 조절 능력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이제 이미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가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논의가 좀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냐면 탈중앙화된 서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서버를 누가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발행처가 있습니다. 발행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토큰을 가져오면 1달러를 내주기로 약속한 그 주체가 발행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발행처를 공격하는 방식이거나 발행처를 기소하는 방식으로 막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키운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발행처를 막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검찰에서 그 발행사를 기소해야 되는데 미국이 막지 않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한국의 검찰이 그걸 기소할 수 있느냐? 그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럼 이 블록체인상의 토큰을 한국이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대안이 뭐로 바람직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원화 CBDC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대응은 되지만 한국 국민들이 원화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많이들 선택할 거란 말이죠. 네. 물론 다 가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시장을 상당히 잠식할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할 때 USDT와 USDC 이렇게 두 가지를 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USDT는 이 중국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USDC는 코인베이스로 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왜 점유율이
USDT가 이렇게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아이디어는 있었지만은 그 과감하게 시도한 거는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도한 거거든요. 2017년도 우리 기억에 막 비트코인이 막 치솟았을 때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퇴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중국은 디지털 머니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개방적이거든요. 위챗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네. 외국의 거래소의 파트너를 만나갖고 위챗을 우리나라 뭐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거잖아요. 그걸 네. 보내갖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그걸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는 게 이제 테더의 문화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없이 바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살 수 있었지만 중국인들은 자기 나라 은행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래소가 없으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테더는 중국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았던 거고요. 최근에 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애국주의가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크립토에서도 애국주의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USDC는 이제 골드만삭스도 관여하고 있거든요.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USDC가 좀 더 주류에 가깝고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USDT인 테더가 퇴출됐어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도 그 코인베이스의 그 CEO가 테더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귀금속이라든가 비트코인 이런 거 정리하지 않으면 네. 우리 퇴출할 수 있어 이렇게 경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테더가 지금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위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더 널리 쓰이게 되면 이 어디가 또 점유율을 앞서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저는 이거를 지금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건데 지금보다 2배, 3배를 본다면 지금 테더가 계속 1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이게 뭐 제 얘기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 추산으로는 네. 100배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배요. 미국 재무부는 네. 빠른 시간 안에 10배를 보고 있고요. 저는 한 100배 정도 보고 있거든요. 뭐 이 정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이 정도 매일같이 얘기가 되는 정도면은 정말 그 정도 숫자가 그렇게 뭐 허무맹랑한 그런 숫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앞서서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중국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테더가 높은 점유율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사실은 중국에서 이런 거 다 금하게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는 비트코인하고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요, 중국인들이. 네. 그래서 한때 위안화 비중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위안화로도 사고 엔화로도 사고 달러도 살 거 아닙니까? 네. 위안화 비중이 99%였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 전에.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을 사고 보유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가 묵갈 수가 없어서 거래소로 퇴출하니까 이 중국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비트코인을 사야 되니까 자기 인맥을 통해 갖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해서 그걸로 대단합니다. 이제 네. 예, 비트코인을 사고 이더리움 거래하는 네. 거거든요. 네.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중국이 홍콩까지도 문을 닫아버리면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의 전략은 홍콩은 열어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홍콩은 바짝 뒤쫓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을 때 바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데가 홍콩이고요. 이더리움 ETF는 홍콩이 미국보다 더 빨리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에서 상원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승인하자마자 홍콩 의회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은 본토는 지금 공식적으로 금지인데 홍콩은 지금 미국에 바짝 뒤쫓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의 매력 지수를 미국에 놓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리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트럼프 정부가 친 리플 정부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뭐 USDT, USDC 말고 이제는 리플을 좀 정부에서 밀어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메리칸 퍼스트가 크립토의 세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주창자들은 아메리칸 퍼스트가 바로 리플 퍼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저는 완전히 낭설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리플이 기업형 블록체인의 거의 그 선두주자처럼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 발행자가 없어지거나 발행자가 있더라도 그냥 그 뒤로 한 발짝 빠져서 마치 경영자가 아니라 지도자처럼 행동을 하는데요. 리플은 아예 회사가 있고 막 경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또 리플을 팔아서 얻은 그 재원을 가지고 트럼프한테 선거 캠프에 쏟아 부어드렸죠. 그렇죠. 쏟아 부었죠. 그래가지고 그
트럼프가 친 크립토 행사하면 꼭 리플을 끼워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또 리플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발행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들리기에는 모 빅테크 회사가 또 리플을 산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투자자들한테는 지금 좋은 소식이 막 산적해 있는데요. 지금 귀를 굉장히 쫑긋 세우고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 정부가 진지하게 이 애국주의에 기반해가지고 그 다른 여타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리플을 뭐 우호적으로 밀어준다면 리플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네. 더군다나 제가 보고 있는 건 빅테크의 움직임이거든요. 저는 한국의 이 비트코인의 1세대로서 이론을 만들어서 또 알리기도 했지만 저는 탈중앙화를 그닥 신뢰하진 않습니다. 아. 저는 현실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는데 네. 탈중앙화라는 거는 좀 약간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정도의 탈중앙화도 완전 훌륭하거든요. 근데 이게 후발주자들이 더 탈중앙을 하다가는 전혀 어떤 리더십이나 경영을 하지 못해서 이 변화하는 시대에 유연하게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만 해도 리더십을 갖고 계속 항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탈중앙화가 메꾸지 못하는 거를 대기업의 신뢰로 메꿔주면 블록체인이 진짜로 이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플랫폼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형 블록체인은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정치권이나 관료들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문제인데 리플이 그거를 실현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크 중에 하나가 리플하고 결합을 한다. 그러면 그 플랫폼에서는 리플이 그 기축 통화로 쓰일 수 있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물론 쓰이지만 네. 그 이면에는 이제 리플로 뭐 보상을 준다거나 뭐 내가 좋아요 대신에 리플을 보내거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리플을 사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돌아와서 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원체 이제 화두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달러 결제 시스템, 뭐 그러니까 카드를 쓰든지 뭐 은행을 통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과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게 과연 이게 완전히 경쟁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완전히 경쟁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금융망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통과하지 않냐면 단 하나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망이거나 아니면 금융의 은행망을 통과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들은 단말기에서 단말기로 이동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퍼슨 투 퍼슨이라고도 하고 피어 투 피어라고 해서 P2P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P2P를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폰 투 폰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폰으로 거래를 스마트폰에서 하니까요. 스마트폰으로 가는데 제가 스위스에 있는 제 사업 파트너한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면 은행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기존의 은행을 통해서 계좌 이체를 하면 은행을 6개, 7개를 거친답니다. 오래 걸리고요. 근데 네. 이거는 뭐 몇 초 만에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행들과 신용카드 회사들은 발등에 진짜로 불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정책이 뭐냐면 미국의 금융기업이나 신용카드 회사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신용 사업을 하거나 은행 사업을 하도록 열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금융기업이 그렇게 가격이 요동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겉으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하는 이런 금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일반 시청자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인데요. 네. 우리가 달러는 우리가 돈으로 쓰잖아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미국의 국채를 돈으로 쓰진 않지 않습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달러의 이면이 국채고 국채에 표현되는 모습이 달러거든요. 물론 미국 국채를 팔기 위해서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는 거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디지털 세상에 넘어오면 이면에 미국 국채를 담을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팔고 싶지 않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맡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꿔서 이걸 유통시키는 방식이 있거든요. 마치 미국 국채를 팔았다가 되사는 레포처럼 이게 금융의 엔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을 일반인들은 이런 구조를 모르니까 일반 기업은 이런 DNA가 없어서 못할 때 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JP 모건이라든가 시티뱅크는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규제 환경만 명확해지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시티뱅크하고 JP 모건이 바로 들어옵니다. 자기네 플랫폼을 들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시스템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거를 또 접목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네. 상업은행들은 지금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어서요. 예금을 디지털로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라인 뱅킹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토큰화하는 건데요. 이걸 자기 플랫폼에서 할지 아니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플랫폼을 사용할지라는 선택지만 남은 거고요. 이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거는 이 은행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겠지만 이게 금융하고 결합을 하면 결국 크립토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금융의 엔진이 만들어지는 거죠. Vastly expand the use of stable coins as a digital payment system for millions of our fellow Americans. It'll also protect coin holders and inject further transparency into the market. And let me be emphatic on one other point. In this administration, we do not think that stable coins threaten the integrity of the United States dollar. Quite the opposite. 저는 작년 말에 미국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기 전에 이 보고서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들여다 보니까 이 미국의 행정부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서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큰일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중요한 정치권 인사들한테 제가 이제 만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정보도 드리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꾸는 혁신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정치권이나 이 금융 관료들은 일단 부정적으로 닿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너무 혁신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써버리면 우리나라 중앙은행에 한국은행에 기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왜 없어지냐면 한국은행은 환율을 이제 뭐 조정한다거나 이자율을 통해서 이제 경제가 과열됐을 때는 좀 시키고 경제가 침체했을 때는 좀 이렇게 촉진을 하는 건데 네. 이자율 정책이나 환율 정책이 먹히질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단순하게 원화를 달러로 옮길 수가 있다면 원화 약세다 그러면 달러를 선택함으로써 원화 약세를 강화할 거고요. 원화 강세다 그러면 원화로 옮겨가지고 원화 강세를 더 강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 아마도 정치권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원화 CBDC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서 그런 걸로는 이게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만났던 건데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건 알고 계세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이 미국의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다는 저의 인식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데요.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라이제이션을 촉진합니다.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쓰지 않고 그냥 달러를 쓰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스마트폰을 통해 갖고 전 세계 모두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 그 계좌가 없이도 달러를 구할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터키나 이런 데처럼 인플레이션이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달러를 선택하겠죠. 제가 앵커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최근에 이렇게 보면 네. 미국의 국채를 중국 정부가 막 매도한다. 네. 뭐 아니면 안 산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지금 트럼프가 관세 때리고 뭐 이렇게 미국이 좀 불안해 보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네들 패권도 잡아오고 싶고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채권 이제 다 돌려주고 우리 거 키우겠다 이런 마음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네. 그 미국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뭐 미국 국채를 던지지 않더라도 던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으로서는 압박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장기 국채가 안 팔려 갖고 이자율이 치솟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 미국 국채가 인기가 없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거시경제 정책은 우리가 지금 윤곽이 다 드러났는데 고관세, 약달러, 저금리, 저유가거든요. 네. 이게 서로 이제 약간 모순되는 면이 있지만 어쨌건 저금리를 하려면 국채가 잘 팔려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는 국채의 가격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국채가 안 팔려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치솟거든요. 근데 중국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 보유량으로 세계 3위입니다. 영국보다 이제 떨어졌어요. 이거는 미국 트럼프 정부한테 굉장한 압박입니다. 이게 어떤 시나리오가 있냐면 중국이 대만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 대만을 도모할 때 미국이 칠함대가 대만 쪽으로 이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전부 던진다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거는 중국에서 말한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네. 미국의 국방부에서 학자들 모아가지고 하는 워게임에서 나온 시나리오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연기금이나 이런 기존의 금융망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뭐 이자율이 치솟고 실업이 증가하고 하니까 미국이 내란 상태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뭐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뭐 네. 함대를 보내 이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이 뾰족하게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인데 이거를 찾은 겁니다. 그게 네.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지금 뭐 스콧 베센트의 생각처럼 2조 달러 정도의 단기 국채 시장이 확장이 되면 네. 아무리 중국 정부가 그 미국 국채를 던져도 단기 국채를 미국 정부가 팔아서 장기 국채에서 되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은 못 던집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도 자기네들한테는 미국 국채가 귀중한 자산인데 그렇죠. 이걸 던져봐야 가격만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길 수 없는 거는 하지 않겠죠.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이게 금융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결제부터 송금까지 전부 뭐 새 판을 짜야 되는 거라서 벌써부터 또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네, 그냥 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미국의 정책 기조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정책 기조로 삼았다면 우리는 달러라이제이션에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는 굉장한 장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IT 지능이 굉장히 높은 IT 리터러시라고 하죠. IT 리터러시가 굉장히 높은 국민들을 많이 보유한 나라거든요. 국민 평균으로는 아마 세계 탑일 텐데 이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 새롭게 열리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세계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주장이지만 싱가포르하고 스위스의 지위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싱가포르나 스위스가 그랬던 건 기존의 달러 금융 질서 속에서 그들이 어떤 그런 자유로운 역외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인 건데요. 이제 그런 식의 지리적인 역외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폰으로 연결되고 폰으로 달러가 이동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IT 리터러시가 높고 이 IT 플랫폼을 제공하는 나라가 스위스하고 싱가포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한국에서는 원화만 써야 돼 이걸 이제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젊은 친구들은 그냥 뭐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할 때도 돈을 쓰지만 이미 메타버스라는 그런 국경 없는 디지털 공간에서 지불하고 돈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원화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정의가 안 맞아요. 이 디지털 공간에서 도대체 우리의 국경은 어딘가? 뭐 이런 퀘션이 들거든요. 그럼 네이버나 카카오는 우리나라 국경 안에 있는 회사니까 우리나라 돈을 써야 되냐. 이게 애매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전 세계적인 IT 서비스를 하는데 이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고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하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카카오, 뭐 네이버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제 관심사는 폰을 만드는 삼성 같은 회사입니다. 전 세계 10개의 스마트폰이 팔릴 때 우리 삼성 폰이 2대나 팔리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은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망을 통하지 않고 P2P로 이동하는데 이 P2P가 폰 투 폰이다. 네. 네, 폰에서 폰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동하는데 만약에 삼성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그냥 통로가 아니라 삼성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이러면 대단한 일이 발생합니다. 네. 제가 이걸 삼성 임원하고 만나서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삼성 폰은 제품이지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구글이나 네이버나 카카오가 하는 거고 그냥 삼성은 삼성페이의 지갑의 어떤 플랫폼을 대준 것처럼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동하는 통로면 되지 않겠냐라고 네, 저한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저희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삼성이 발행해갖고 미국 채권을 보유하면 제 계산으로는 삼성이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자가 되면 아무도 삼성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거의 숟가락을 놓았어요. 네. 이 말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돈이 아니라 동남아 삼성 갤럭시 폰을 사용하고 있는 동남아 아프리카 사람들의 돈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회사가 되면 미국이 뭐 어디에 공장 져라, 어디에 공장 짓지 마라, 누구한테 물건 팔아라는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게 됩니다. 함부로 못 건드리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네. 삼성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건 만들지 않건 삼성이라는 폰을 통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폰을 기반으로 한 금융, 복합 산업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그거를 그냥 남한테 주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폰을 다 뿌려놓고 그렇죠. 그거는 구글이나 네이버가 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직접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그걸 미국 국채 보유하고 본인들이 그걸로다가 외국
그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 사람들이 달러로 결제받고 자국 통화로 바꿀 때 그 해칭을 해주는 금융을 상품을 개발해서 해주면서 돈을 또 벌 수 있거든요.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다가 본국 화폐하고 이렇게 해칭을 해줄 때 그 이자를 삼성이 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금융을. 그래서 이제 금융이 이 폰이라는 플랫폼으로 이동하는데 그 선두주자가 삼성인데 제가 삼성 임원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건 삼성 차원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민과 정치권이 밀어줘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그렇겠네요. 이상한 눈을 뜨고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못하는 거고요. 니네 꼭 해야 돼라고 하면서 밀어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이 새 정부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암호 화폐를 넘어서 디지털 달러의 탈을 쓴 전략 무기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1달러의 약속, 그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글로벌 금융 전쟁의 실체를 날카롭고 또 신박한 해석으로 풀어주신 미래에서 온 키커 오태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앙은행도 또 정부도 아닌 민간이 만든 디지털 달러를 쓰고 있는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질서는 과연 금융의 진보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통제와 의존이 시작되는 걸까요?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